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포르쉐 신형 911입니다. 911은 포르쉐의 대표 모델이죠.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마칸 또는 카yen이지만 여전히 911이 포르쉐의 아이콘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요. 현행 911은 8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코드네임은 992입니다. 992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이 됐는데 엔진의 효율도 더 좋아지고 안팎의 디자인 또는 편의 장비도 더 개선이 됐습니다. 엔진은 991.2에서 3.0 트윈터보 엔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개선을 거쳐서 더 좋은 효율과 힘을 내고 있습니다. 911은 세대가 진행이 되면서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 신형 911 같은 경우에는 구형에 비해서 차 폭이 늘어난 게 가장 눈에 띄죠. 구형과 달리 신형 911은 와이드 팬더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기존 대비해서 차 폭도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구형에 비하면은 전면의 인테이크의 면적도 더 커졌는데 이거는 차후에 나올 그 하이브리드 버전을 위해서 미리 좀 키워놨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참고로 992에는 911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버전이 추가가 된다고 하죠. 헤드램프에 포함된 4포인트 주간등은 최근에 다른 포르쉐에 널리 같이 쓰이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 차의 경우에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동을 켰을 때 세레머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신차가 그렇듯이 신형 911 역시도 차체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커졌습니다. 특히 전장과 전폭이 늘어났고요. 반면에 휠베이스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늘어난 전장은 충돌 테스트 그 크럼플 존에 할애가 됐다고 하죠. 신형 911은 저 부풀어 오른 리어 팬더의 그런 풍만함 또는 곡선이 두드러지는데 저게 옆이나 뒤에서 봤을 때 더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저 리어 팬더만 보면은 좀 슈퍼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디자인은 전면보다 후면이 더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저 트렁크에 그 세로 핀이고요. 저게 코드네임 991을 상징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핀들이 각각 9개씩이고 가운데 있는 제동등이 두 줄이잖아요. 저게 991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저 테일램프는 그 두께가 꽤 얇은 편이고요. 반면에 양쪽으로 이어진 디자인은 다른 차들에서도 많이 보던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예전에 911이 늘 그랬듯이 이 신형 역시도 뒤에서 봤을 때 뒤쪽에 그런 풍만한 그런 라인이 더 두드러집니다. 스포일러도 구형보다 커졌습니다. 스포일러가 더 넓어지고 구형에 비하면 면적이 45%가 더 커졌어요. 이 스포일러는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전개가 되고요. 센터페시아에 있는 버튼으로 수동으로 접고 펼 수도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윈터, 사이즈는 앞이 245에 35R 20, 뒤가 305에 30R 21입니다. 신형 911은 리어 타이어의 사이즈가 21인치로 커졌습니다. 이 도어 핸들은 차체로 수납되는 방식인데 다가가면 튀어나오는 거 아니고요. 여기다 손을 넣고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열리는 방식입니다. 엔진은 3.0 트윈터보를 사용을 합니다. 코드네임은 9A2 에보고요. 구형 카레라 S는 최고 출력이 420마력이었는데 이 신형은 450마력으로 높아졌습니다. 카레라 S에 적용된 3.0 트윈터보 엔진은 터빈만 달라진 게 아니라 피에조 인젝터라든가 인테이크 같은 세부적인 부품들이 새롭게 개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비하면 이 피에조 인젝터의 작동도 더 빨라지고요. 터빈의 최대 부스트도 기존의 1.1바에서 1.2바로 소폭 높아졌습니다. 신형 911의 실내는 외장보다 디자인의 변화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특징이 수평적인 라인을 강조를 한 건데 대시보드 가로 라인은 초대 911과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이 좀 낮아서 그렇겠지만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라인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엔진이 없다 보니까 대시보드가 앞으로 좀 쭉 뻗어 있죠. 그래서 차 크기 대비해서 대시보드의 그 넓이 자체가 꽤 넓은 편입니다. 실내 내장재는 대체적으로 좀 딱딱해요. 예를 들어서 보통 대시보드 같은 데는 만져보면 좀 부드러운 우레탄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 대체로 좀 딱딱합니다. 반면에 실내 디자인 자체가 기존보다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내장재가 떨어지는 것을 상쇄를 하는 것 같아요. 모니터는 10.9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보다 모니터가 커지기도 했지만 화질 자체가 좋아졌고요. 사실 구형의 모니터는 화질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모니터의 위치 자체가 좀 높아서 시트를 갖다 낮추면은 이 모니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안쪽에 있는 그런 메뉴 이런 것도 더 늘어났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홈 화면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내비와 주행 모드, 시간, 스톱 스타트 이런 걸 이제 보여줍니다. 내비로 들어가면은 진짜 구형에 비하면은 이 내비게이션 이 화질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요. 제가 구형 시승할 때는 내비게이션 화질이 충격적일 정도로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주요 메뉴는 여기 차량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포르쉐가 전통적으로 이 버튼들의 크기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모니터에 있는 이 아이콘들도 좀 작습니다.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주행 모드 관련된 그런 메뉴가 나오는데 지금이 주행 모드이고 크게 웻, 노말,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이 있습니다. 웻 모드는 이번에 신형 911에 처음 적용이 된 건데 말 그대로
젖은 노면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센서가 그 바닥에 깔린 그 습기를 감지를 해서 1, 2, 3단계로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이 전자장비를 세팅을 바꿉니다. 그리고 컨트롤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차량과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구형에 비하면은 이런 조명 메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여기서 주행거리, 트립컴퓨터 관련된 정보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크로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랩타임을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저 크로노가 돌아갈 때 그 소리가 되게 듣기가 좋았는데 이 신형은 그 띠리릭 하는 그 소리가 빠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못 찾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온도는 공조장치 관련 화면인데 여기서 송풍, 바람 방향이라든가 에어컨, AC 최대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질도 여기서 메뉴가 있고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이쪽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고 이쪽에 보시면 메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이 주차, 그리고 이게 파노라마. 그러니까 파노라마를 누르면은 이 후방 카메라도 그 화각을 좀 달리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이드를 누르면은 양쪽 화면이 보입니다. 구형에 비해서 인터페이스가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니터 밑에 있는 이 버튼들이죠. 일단 비상등이 딱 가운데 크기가 작긴 하지만 있어서 사용하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이런 머플러라든가 PTCC 같은 버튼은 기존에는 이쪽에 있었는데 이 위로 올라오니까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해졌습니다. 이게 약간 그 피아노 건반 같아 갖고 눈에도 좀 잘 들어오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후방 카메라고요. 이게 머플러, 그리고 이거는 PTCC, 그러니까 댐핑 조절입니다. 송풍구와 기어 레버 쪽의 디자인은 최근에 다른 포르쉐와 좀 비슷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재가 전체적으로 좀 단단한 편인데 송풍구 쪽에 플라스틱도 만져보면 좀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소리가 딱딱하죠. 그리고 이쪽에는 그 공조장치 패널이 있는데 눈에 좀 잘 들어오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버튼 3개로 온도 조절과 송풍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모니터가 터치 스크린도 가능하지만 이쪽에 있는 다이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 레버는 굉장히 작죠. 요즘에 전자식 기어 레버가 채용이 되면서 대체로 기어 셀렉터가 좀 작아지는 추세이긴 한데 그걸 감안을 해도 좀 유달리 좀 작습니다. 이게 이쪽에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기어 레버가 이거보다 더 크면은 이 송풍구 버튼 이게 좀 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작게 만든 것 같긴 합니다.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R&D는 위아래로 이렇게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요. P 버튼은 이 앞쪽에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수동 버튼이고요. 그리고 실내는 이 기어 레버 주변에 하이그로시가 좀 집중적으로 쓰였는데 이쪽 부분에 뭔가 버튼이라든가 뭐 있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약간 좀 허전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썬루프 버튼이고요. 양쪽에 통풍과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911에 통풍 시트가 있는 게 어떤 면에서 좀 신기하긴 하네요. 컵홀더는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차들이 컵홀더가 이 가운데 2개가 있잖아요. 911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보시면은 대부분의 컵홀더는 그 잘 봐주는 날개가 있잖아요. 이건 없고요. 반면에 이게 또 탈착식이어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떼어내고 글로우박스에 또 이 컵홀더가 있는데 이거를 끼우면은 여기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향에 맞게 컵홀더를 2개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플라스틱 소리가 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1열에 컵홀더가 2개가 있잖아요. 이 911은 컵홀더가 이쪽에, 그러니까 동반 여성용 컵홀더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걸 원래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차는 안 나오고요. 열어서 이렇게 잡아 빼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나오죠. 이 차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또 의외로 괜찮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핸드폰 하나, 참고로 이거 무선 충전 패드는 아닙니다. 그냥 핸드폰 딱 놓으라고 이렇게 칸막이를 마련해 놨고요. 어쨌든 생각보다는 이 용량이 괜찮고요. 이 안쪽에는 SD카드와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 운전대는 차의 성격에 맞게 작고 손에 잡히는 감각이 좋습니다. 보통 차들이 운전대 각도가 그 차의 스포츠성과 비례해서 이 각도가 서 있는데 이 차 옆에서 보면은 거의 90도로 서 있거든요. 이 림의 두께는 조금 얇은 편이고요. 여기 씌워진 가죽도 좀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손에 잡히는 부분은 여기가 이제 튀어나와 있어서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굵은 편이고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운전대 조절도 전동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포르쉐들처럼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센터페시아 주변에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이 계기판이야말로 전통적인 포르쉐의 디자인이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구성이나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5개의 원이 겹쳐진 디자인은 전통적인 포르쉐의 것이고요. 가운데에 타코미터가 또 커다랗게 배치가 되어 있죠. 디지털로 바뀌면서 여기서 보여지는 정보는 훨씬 많아졌어요. 일단 왼쪽에 있는 속도계에는 또 가운데 표시된 정보를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표시된 정보가 더 많아요. 이렇게 스포츠 크로노와 지포스, 타이어 압력,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911의 시트는 전통적으로 기능성이 꽤 좋은데 이 신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에 앉으면은 시트의 크기가 아주 그렇게 넉넉한 거 아닌데 또 그렇다고 좁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반면에 엉덩이라든가 허벅지, 옆구리를 지지해주는 기능성이 꽤 좋아요. 시트의 쿠션은 좀 단단한 편이고요. 차 성격에 맞게 포지션도 굉장히 좀 낮게 내려갑니다. 좌판의 길이도 짧지가 않고요. 다른 차들과 다르게 911의 도어 트림의 도어 포켓은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 있는 도어 포켓은 보는 것보다 저 안쪽까지 좀 뚫려 있어갖고 더 용량이 커요. 911의 2열은 성인은 물론 이게 사람이 앉을 만한 공간 아니죠. 기본적으로 크기가 작기도 하지만 헤드레스트도 없어요. 등받이는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접으면은 이제 수납 공간으로 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 공간이 이제 보기에는 꽤 넓은데 이 차가 문이 2개다 보니까 저기에 있는 물건을 빼려면은 조금 힘들죠. 앞쪽에 트렁크 용량은 생각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백팩을 넣고도 그러니까 깊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요즘에 그 전기차들 그 프렁크 많이 보다 보니까 이 911의 앞쪽 트렁크가 용량이 꽤 커 보입니다. 포르쉐는 이그니션이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고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시동을 키면은 배기음이 뻥 하고 터집니다. 근데 이것도 구형에 비하면 소리가 약간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제 소리가 크죠.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생각보다는 조용한 편이에요. 그리고 다른 차들과 다른 게 엔진이 뒤에 있다 보니까 그 소리가 뒤에서 들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 중에는 이 차가 주행거리가 26,000km가 넘은 시승차인데 그걸 감안을 하면은 진동이 별로 없는 편이고 있긴 있지만 진동이 별로 없는 거죠. 차의 성격을 감안을 해서. 그리고 구형과 비교해서도 그 진동이 약간 좀 더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회전 때 스포츠 플러스로 모드를 변경을 하면은 배기음이 좀 더 굵게 변하죠. 이렇게 부르르르 하고 떠는, 이게 창문을 닫고 있으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창문을 열면은 그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리터 트윈터보 엔진과 8단 PDK로 구성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450마력이고요. 이 PDK가 적용된 911은 이렇게 저속에서 출발할 때, 그러니까 출력이나 성능을 생각을 하면은 좀 굉장히 무겁게 움직여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앞 센서가 뭔가 약간 오류가 나갖고 이렇게 좀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데, 어쨌든 저속에서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아주 천천히 기동할 때는 뭔가 이게 반응도 되게 느리죠. 이게 911 PDK에 처음 적용됐을 때부터 거의 비슷한 그런 특성이긴 합니다. 근데 구형 대비해서 좋아진 게 있다면은 그 저속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제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변속을 할 때 또는 이제 가속을 하다가 오프를 했을 때 앞쪽에서 그 기계음 척척 하는 소리가 좀 크게 들렸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소리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승차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911의 장점 중에 하나가 데일리카로 사용할 수 있는 운전의 편의성과 슈퍼카급 성능인데, 확실히 운전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포지션이 낮아갖고 좀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데 생각보다는 그 시야가 좋아요. 전방의 시야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없죠. 반면에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광폭 팬더 때문에 좀 제한이 됩니다. 기존의 911도 이제 광폭 팬더가 적용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맞췄을 때 사이드 미러의 거의 한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40% 정도는 저 광폭 팬더가 사이드 미러를 가렸는데 이 차도 그래요. 근데 그 광폭 팬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 치고는 그 측면의 시야가 그렇게 또 나쁘진 않아요. 이 차는 가속력이나 운동 성능이 꽤 좋은데 일상적인 스로틀 궤도량에서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성능은 아닙니다.
반응도 그냥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회전수를 대략 2000rpm 이하로만 이렇게 살살 쓰고 다니면은 그냥 타고 다니는데 전혀 부담스러운 그런 성능은 아니에요. 이게 911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물론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으면은 대략 한 2000rpm부터 대략 터빈이 돌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그 힘이 커집니다.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터보차들처럼 그 지체 현상은 꽤 적은 편이고요. 제가 구형 카레라 S는 못 타봤는데 그냥 카레라와 비교했을 때 그 반응 자체가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특히 어떨 때 그걸 좀 느끼냐면은 발진 가속할 때 뭔가 그 변속기가 미끄러짐 또는 반응이 개선된 것은 물론 부스트가 좀 더 빨리 차는 것 같아요. 991.2 3.0 카레라의 경우에는 런치 컨트롤로 급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뜨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접지력을 찾는데,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450마력에 뒷바퀴 굴림이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최고 출력으로 급발진을 하면은 뭔가 뒤도 막 이렇게 돌면서 튀어나갈 것 같은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되게 반듯하게 잘 튀어나갑니다. 이건 아무래도 기술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뭔가 리어 타이어가 커진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차는 윈터 타이어가 끼어 있는데, 사실 450마력의 윈터 타이어면은 뭔가 좀 되게 언밸런스하죠. 안 어울리죠. 특히 지금 날씨도 더운데 20도가 넘는데. 근데 지금 이 피렐리 윈터 타이어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윈터 타이어와는 뭔가 좀 되게 다르네요. 이거 그냥 모르고 탔으면 윈터 타이어가 아닌 줄 알았을 거예요. 가속이나 평상시에 운전을 할 때는 뭔가 윈터 타이어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전을 할 때는 윈터 타이어 같네요. 이게 썸머 타이어 같았으면은 방금처럼 내리막에서 이거보다는 슬립이 좀 적었을 건데, 아무래도 윈터 타이어다 보니까 초반에 가속을 전개를 하잖아요. 코너 올 때. 그러면 좀 슬립이 일어나긴 합니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주행에서 좀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이 ISG로 엔진이 오프할 때 그 꺼지는 그 작동, 뭐라 그러죠? 질감인데, 요즘에 나오는 ISG들이 특히 또 가솔린이 IS 엔진 꺼질 때 굉장히 떨림 없이 슥 하고 꺼지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유독 흔들림 없이 슥 하고 꺼지네요. 이게 약간 좀 의외죠. 911 같은 차가 이 작동 이 감이 이렇게 가장 깔끔하니까, 최근에 타본 차 중에 IS로 시동 꺼질 때 가장 부드럽게 싹 하고 꺼집니다. 그리고 켜질 때도 엔진 소리가 커서 그게 좀 귀에 들리긴 하겠지만, 켜질 때도 그 떨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사실 450마력에 뒷바퀴 굴리면은 요즘에 아무리 전자장비가 많다고 해도 좀 쫄리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냥 뒷바퀴 굴림이 아니라 무게가 더 뒤로 많이 실린 RR 방식이고, 거기다가 오르막에서는 뒤로 더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앞바퀴 접지력이 좀 상대적으로 더 희미해져서 뭔가 오르막에서는 코너에서 가속 페달 좀 많이 밟기가 좀 심리적으로 쫄리는데, 심리적으로 쫄리는 것과는 별개로 이 타이어가 또는 차체가 그립을 잃거나 중심을 잃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예전에 무슨 포르쉐 행사에서 뒷바퀴 굴림을 서킷에서 타보면은, 요즘에는 그 RR의 고출력이라고 해도 이제 포르쉐의 경우 막 뒤가 뭐 날아간다거나 오버스테가 격하게 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카레라 S는 991 오면서 출력이 높아지고 따라서 가속력도 좋아졌습니다. 재원상 스포츠 크로노 기준으로 정지에서 1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3.5초밖에 안 돼요. 예전에 3.5초면은 거의 이제 슈퍼카급 그런 성능인데, 이 카레라 S가 그에 준하는 순발력을 발휘를 합니다. 런치 컨트롤은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 뭐 브랜드마다 런치 컨트롤이 대체로 간단하긴 한데, 포르쉐가 특히 좀 더 간단한 것 같아요. 일단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고 브레이크를 왼발로 밟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은 바로 런치 컨트롤 레디 상태가 됩니다.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런치 컨트롤 사용을 할 때 RPM을 꽤 높게 써요. 대략 한 5000rpm으로 이렇게 스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미션은 당연하고 엔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내구성에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런치 컨트롤 할 때 그 회전수를 좀 높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속을 할 때의 그 체감 가속력은, 실제 가속과 체감 가속력은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차는 가속력도 빠르고요, 체감 가속력도 빠릅니다. 요즘에 시승하면서 굉장히 보기 드물게 런치 컨트롤러 풀 가속을 할 때 이마 쪽에 그 피가 약간 좀 이렇게 뒤로 몰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네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대략 한 13초 정도인데, 이거는 제원상이랑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보통 제가 가속을 하면은 제원보다 좀 작게 나오는데, 근데 이 차는 제원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이거는 또 포르쉐의 전통이기도 한데 순발력보다는 좀 후반에 갈수록 소위 말하는 그 고속발 가속력이 좀 더 인상적입니다. 보통 뒤로 가면은 물리적인 특성상 공기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속력이 둔화가 되잖아요. 이 차도 물론 둔화가 되긴 하는데 다른 차들의 그 평균에 비해서는 가속력이 둔화가 되는 게 꽤 적어서, 사실 이거는 이제 911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시승했던 카이엔 쿠페 터보도 대략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는 카라라 S도 최고 속도가 308km가 됩니다. 그러니까 300km를 넘어요. 최고 속도는 6단에서 나오고요. 300km에서 회전수가 6단 한 6100rpm 정도인데, 그러니까 회전수의 여유를 보면은 6단에서 속도가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최고 속도는 6단에서 나오고요. 7단, 8단은 대부분의 요즘에 다단화 변속기들이 그렇듯이 항속력 기업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수를 낮게 쓰면은 생각보다는 엔진 소리가 조용해요. 근데 회전수가 높아지면, 정확히는 이제 터보가 돌기 시작을 하면은, 근데 이게 회전을 시켜보면은 이 엔진은 뭔가 되게 회전수와 비례해서 정직하게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엔진 특유의 그런 그 사운드를 들으려면은 한 5000rpm 이상 돌려야 되는 것 같고요. 은 차체 레이아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오르막보다는 내리막이 그러니까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오르막은 상대적으로 앞바퀴 접지력이 좀 희미해져서 뭔가 좀 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내리막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더 가라앉고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911을 시승할 때마다, 정확히는 카레라를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본형 급에 들어가는 이 엔진은 뭔가 그 상위 엔진을 위해서 적당히 회전수를 돌리다 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전 질감을 보면은 이거보다 한참 더 돌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딱 그냥 적당히 7500rpm 정도만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 엔진은 제원상 최고 출력이 6500rpm인데 실제로 풀 가속을 해보면 7500rpm까지 아주 가뿐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터보 엔진이지만 이 최대 회전수를 더 높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회전 질감이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댐핑까지 가장 공격적으로 바뀌는데, 파워트레인의 반응이 더 빨라지는 건 물론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그 스포티함, 그것도 더 배가가 되죠. 거기다가 이 스포츠 리스폰스도 있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에 있는 이 다이얼을 누르면은 엔진과 변속기가 갖고 있는 가장 최대치의 성능을 냅니다. 포르쉐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제 오버부스트 기능도 있고요.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대 출력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 스포츠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초까지인데 한 번 사용하고 곧바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별로 윈터 타이어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동안 탔던 윈터 타이어는 보통 고속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앞부분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고속
직진 시 그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 차는 윈터 타이어 치고는 또는 RR 방식인 걸 생각을 하면은 고속으로 주행할 때 그 직진성이 꽤 좋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썸머 타이어면은 이거보다는 더 좋겠죠. 참고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스포티함이 더 배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변속기인데, 예를 들어서 풀 가속 후 이렇게 가속 페달을 오프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변속기가 다운시프트 하면서 탕탕 하고 쳐주는 게 그게 굉장히 감성적이죠. 저는 이거 어제 오늘 시승하면서 이게 지금 차가 좋은 건지 타이어가 좋은 건지 아니면 둘 다 좋은 건지 약간 좀 헷갈리긴 합니다. 윈터 타이어가 이렇게 마른 놈에서 이 정도의 접지력이 나오는 게 약간 좀 의아하네요. 아마 둘 다 좋은 거겠죠. 어쨌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그 노멀 모드에 비해서 속도도 한 7, 8km 더 높게 나오고요. 제어도 한결 덜 들어갑니다. 약간 의외로 들리시겠지만 주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 성능이나 코너링, 뭐 회전 성능이 이런 게 아니라 연비예요, 연비. 이 차 출력 생각하면은 연비가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의 고출력 엔진이면은 진짜 밟는 대로 쭉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네요. 거기다가 정속 주행을 하면은 생각보다 연비가 꽤 좋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오늘 출근을 할 때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립 컴퓨터를 리셋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연비가 당연히 잘 나오긴 하죠. 그 상태로 대략 한 90에서 한 100, 115 요 사이로 정속 주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평균 연비가 14km가 넘게 나오네요. 대략 이런 조건이면은 GV70 2.5와 이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비슷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 차도 밟으면은 기름 게이지가 뚝뚝 떨어지긴 하지만 정속 주행할 때 그런 연비는 생각보다 꽤 잘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차가 연료 탱크가 큰 것도 아니에요. 연료 탱크가 크면은 저 기름 게이지 떨어지는 게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연비가 좋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그 연료 탱크가 큰 것도 아닙니다. 연료 탱크가 64L니까 이것도 GV70이랑 비슷하네요. 그게 66L거든요. 그래서 주행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이 연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그 연비, 효율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 911 역시도 변속기가 좀 의외로 들리시겠지만 노멀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연비 위주의 그런 세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천히 다니잖아요. 가속 페달 조금씩 밟고 그러면은 시프트업 속도가 되게 빨라요. 예를 들어서 뭐 40이나 50 조금 넘으면은 뭐 6단, 7단이 이미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좀 연비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프트업 맵을 짠 것 같아요. 그리고 8단으로 90km를 달리면은 대략 회전수가 한 1200, 11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연비가 좋겠죠. 진짜 스포츠 플러스로 해도 내리막이 더 많이 편하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코너에 빨리 진입을 했을 때 차체가 좀 더 오르막 대비해서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게 심리적으로 더 편한 것 같아요. 참고로 방금처럼 내리막 코너를 좀 빨리 돌면은 이 G포스 횡지가 대략 한 1.2G 이 정도까지 가네요. 그리고 이 차가 가속력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런치 컨트롤로 발진 가속을 하잖아요. 그때도 0.9G가 찍힙니다. 앞으로 나갈 때도 그냥 가속과 런치 컨트롤 할 때 그 찍히는 최대 G가 좀 달라요. 그냥 가속하면 0.8G 정도 되는데 런치 컨트롤 사용하면 0.9G까지 이 밑에 찍힙니다. 지금도 이 차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ISG가 꺼지죠. 요즘에 나오는 최신 버전의 ISG는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이제 꺼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 타본 신차 중에서 ISG로 엔진이 꺼질 때 가장 흔들림이 없이 꺼져요, 이 차가. 예, 이번에 신형 911을 시승을 했습니다. 911 신형이 나올 때마다 또는 시승할 때마다 내리는 결론이 비슷한데, 처음에 봤을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네 라고 하지만 역시 막상 타보면은 거의 모든 면에 걸쳐서 다 좋아졌고, 심지어 구형 탈 때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신형이 나면 거기서도 더 좋아지는 상품성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형 911은 연비가 좋은 게 가장 눈에 띄고요. 보통 가솔린 엔진은 이렇게 정속 주행 하잖아요. 그러면 주행 거리가 이렇게 좀 늘어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디젤은 그런 경우가 흔하지만, 근데 이 차는 지금처럼 90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행 거리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911답게 또는 출력의 수치에 맞는 그런 가속력을 보이고요. 사실 출력이나 가속력만 보면은 굳이 카레라 S가 아니라 그냥 일반 카레라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갖고 그거보다 좀 더 자극적이고 빠른 차를 원한다면은 이 카레라 S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11의 장점 중에 하나가 성능 대비해서 승차감이 좋은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성능 대비 또는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은 거거든요. 정확히는 승차감이 좋진 않죠.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냥 성능이나 911 대비해서 좋은 거죠. 이렇게 노면이 좋은 거에서는 그냥 괜찮아요, 노멀 모드에서. 근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차가 단단하고 충격이 좀 자잘하게 잘 들어오다 보니까 출퇴근 같은 밀리는 그런 구간에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구형에 대비하면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 대비 시 충격을 흡수하는 게 좋아진 것 같아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고속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하의 바운싱이 되게 빠르고 좀 급격해갖고 그게 오히려 고소 안정성을 좀 떨어뜨린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고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해도 구형 같은 그렇게 상하 바운싱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사이드월이 물은 윈터 타이어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차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 차도 단점이 많습니다. 일단 가격 대비해서 내장재가 별로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단단해요. 이 A필러나 천장에 쓰인 이 직물도 뭔가 원래 이게 직물도 좀 급이 있잖아요. 근데 이 911의 직물은 가장 좀 낮은 등급의 그런 직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되게 별로죠. 이게 지금 옵션 좀 많이 들어가서 차값이 2억인데 이 내장재 보면은 이게 과연 2억짜리 차인가 싶을 정도로 내장재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형에 비해서 실내 디자인이 좋아져서 뭔가 이렇게 좋게 느껴지는 거지, 자세히 보면은 다 단단하고 결정적으로 이건 구형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런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게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이렇게 살살만 들어도 소리가, 특히 이게 이제 스티어링 쪽이 심한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봐도 잡소리가 좀 많이 나죠. 여기도 많이 나고요, 여기도 많이 나고, 심지어 이 룸미러 위에 있잖아요. 이것도 막 이렇게 움직여요. 물론 이 차가 주행거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에 그 카이엔 쿠페랑 같이 잠깐 탔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주행거리가 26,000km를 넘다 보니까 그때 그 신차 때보다는 좀 이렇게 노후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처럼 고단으로 낮은 RPM을 달리면은 운전대로 좀 떨림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잡소리뿐만 해서 이런 거는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단점인데, 이게 브랜드나 또는 이 911의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다 이해해 줄만 하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포르쉐 브랜드의 파워이기도 하고요. 이 지포스 메뉴에서 가장 높게 나온 지포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양쪽 모두 최대 1.19가 나왔고요. 가속 앞으로 가는 거는 0.91이 나왔네요. 어쨌든 윈터 타이어가 아니고 썸머 타이어였으면은 이거보다 운동 성능이 더 좋았을 거예요. 언더스티어도 좀 덜 나고. 포르쉐에 따르면은 신형 911은 언더와 오버스티어가 모두 줄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포르쉐 신형 911 카레라 S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